안녕하세요. 방문각 전문상담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임용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화시킨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리고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셔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 짧은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들이 그냥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임용을 준비하는 뭐 어떤 곳에서 커리큘럼을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초적인 어떤 베이스 안에서 다 강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초적인 과정들을 알고 계신 가운데서 선생님들 각자에 맞는 이제 구체적인 공부 전략들을 이제 계획을 잡으셔서 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내가 공부를 이제 임용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로 임용 교과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총 14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에서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임용시험 교과목보다 더 많아서 이제 대부분 전문 상담은 6개월 정도 이론 강의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교과목을 물론 명칭은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 교과목 명칭으로 간략화해서 정리하자면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2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실습, 집단상담, 진로상담, 특수화상담,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요거는 3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가족상담 이렇게 해서 총 14개의 교과목을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과목에 해당하는 거 너무 많은데 얘네들에 해당하는 개론서를 다 읽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정리된 자료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시게 돕는 강사들마다 각각의 교재로서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추려서 정리한 교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임용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교재들을 구매하시면 이 14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안에서 임용 관련된 이제 그 영역들에 대한 이론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된 서적들을 통해서 공부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교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로 개론서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들만큼이나 많은 분량들인가요?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보는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출제되어 온 영역 안에서 60% 이상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005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우리가 기출된 역사 안에서 출제된 영역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 거기에서 60% 이상의 정답을 맞출 확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그 2005년도부터 2021학년도에 출제된 영역들에 해당하는 이론 내용들은 어디에 다 수록되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용 강의를 하는 강사들 교재에 모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더 이제 첨가하여서 부가적으로 상세하게 모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교재들을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60% 이상에 해당하는 이론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0-40%에 해당하는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우리는 어디서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역시도 정답은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에서의 어떤 출제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떤 영역 안에서 추가적으로 기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시험이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이제 이론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됐었을 때 이런 각각의 과목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두어야 하는 내용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기출 역사에 기반을 해봐서 봤었을 때 우리가 봐두어야만 한다라고 예측되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30-40%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임용 강의를 강의하는 강사들의 교재에 모두 포함돼서 서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재를 기반하면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그 교재 안에서 90%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 그 영역들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들을 보시면은 이론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 어디서 출제가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재를 잘 공부하는 것에서 우선 1차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는 어떤 것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냐면 그 역시 기출문제의 문제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론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두 다 대체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기제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해당하는 것은 기출문제의 각 문제의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 그 유형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임용시험은 다 서술형이죠. 그래서 이제 2점, 배점짜리 기입형, 다시 말해서 키워드 단답형으로 답을 쓰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아주 많은 점수들에 해당하는 것은 4점, 배점짜리 문장으로 서술하는, 거의 4문장 정도로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러한 문제 안에서 크게 문제 유형은 개념 적용 서술 문제, 그 다음에 사례 적용 서술 문제, 전문 상담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 어떤 조건을 서술하라, 혹은 어떤 효과를 서술하라, 어떤 한계점을 서술하라, 아니면 어떤 대안을 서술하라 등등등의 조금 다른 문제 유형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념 적용 서술 안에서 이제 포함이 돼서 넓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적용 서술 문제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 방어 기제에서 우리가 승화라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개념 서술을 하라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제시문에서 해당하는 승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승화라는 것을 찾는 문제, 혹은 또 하나는 이제 제시문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승화라는 개념을 개념 자체를 정의를 서술하라라는 문제, 이렇게 개념에 관한 문제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키워드를 찾거나 그 키워드의 정의를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공부 방법을 알 수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이론들에 관한 개념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개념을
내가 저렇게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 적용에 대한 서술 문제도 있습니다. 사례 적용에 대한 것은 제시문에서 마찬가지로 사례가 제시가 되고 이 사례와 관련된 개념을 쓰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제시문에서 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사례에서 적용하거나 찾아서 서술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승화라는 것이 우리가 허용될 수 없는, 그래서 허용될 수 없는 어떤 충동이나 사고, 감정 같은 것들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해치고 싶다라는 충동이 있다면은 이제 권투 선수가 되어서 사회에 용인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그 공격 충동을 해결하는 것이 만약 승화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러한 승화에 대한 사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라는. 그러면 그 권투 선수가 되는 과정에 대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라고 한다면 승화를 쓰게 되고, 혹은 그 승화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혹은 그 사례를 적용해서 서술하라 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공격 충동을 권투 선수가 됨으로써 이것을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들을 찾아서 쓰거나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실제로 사례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적용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이 개념을 정말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무엇을 어떤 영역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임용 강의를 강의하는 강사들의 교재 내용들만 보셔도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론에 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것은 기출문제의 유형을 통해서 해결이 되죠. 결국은 우리가 학습 전략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저 인용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내용들을 숙독하고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잘 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결국은 내가 그 이론에 대한 개념들을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결국은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 교과목의 교재에 해당하는 책을, 그 임용 강사들이 제시하는 교재의 책의 내용들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자기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
습독 혹은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실 때 시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가 빨리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나 빨리 암기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빠르게, 예를 들면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어떤 기간 동안 먼저 암기부터 해서 이 기간 동안 암기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본인의 공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암기하려고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생겨나는 문제들이 뭐냐면 선생님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보다는 암기로 해결을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표면적으로 알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머릿속에 그 승화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나는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잘 떠올릴 수가 있으면은 나는 됐다 생각하고 넘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임용시험은 안타깝게도 전문상담 임용시험은 사례 적용, 사례가 제시문이 사례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대부분 사실은 100%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0에서 100% 사이에 사례에 관한 것이 제시문으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서 이제 이러한 답을 쓰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피상적으로 암기를 해서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승화에 대한 개념을 써라 그러면 그냥 바로 승화에 대한 개념을 쓰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승화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추출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각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지만 암기도 굉장히 더 잘 능률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도 정확하게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이론의 내용이 14과목으로 방대하죠. 6개월 동안 이론 공부만 계속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내용들을 꼭 구조화해서 내가 그 이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마인드맵 형식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론에 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해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정신분석의 인간관 혹은 주요 개념 혹은 성격 원리라던가 아니면은 성격의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치료 목표, 그 다음에 치료 기법 등등등에 해당하는 내용들, 나름대로 어떠한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나만의 노트로, 자기만의 노트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본인이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많이 제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이론을 내 방식대로 노트 정리를 해가는 것이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마인드맵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구조화를 갖다가 제공을 저 같은 경우에 해드리죠. 그래서 요약 노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구조화 자료 자체가, 구조화 지도라는 자료 자체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사들이 제공이 되는 핵심 키워드라던가 핵심 구조화가 정리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나의 노트구나,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그건 나의 노트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내가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그 개념들, 단어들을 나의 문장으로 다시 새롭게 변형을 시켜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이 제시되는 자료를 나의 노트로 만드셔야 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선생님들이 마인드맵처럼 내 머릿속에 나만의 이해의
어떤 맥락으로 구조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한 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 안에 이제 어떤 본능적인 충동이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성격 발달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고착이 되면은 그것이 어떤 성격이 되지. 그런데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아까도 얘기했던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공격 충동은 사회에서 허락이 되지 않는 어떤 충동이야. 이러한 충동이 있는 것을 원초화가 하는 것이고 이 충동을 조절하는 현실적인 원리 움직이는 것은 자아야. 그리고 우리는 프로이드의 어떤 난근기의 발달 시기를 거쳐서 부모와 아버지와 동일시를 함에 따라서 사회 규범인 어떤 초자아를 형성하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만의 마인드맵으로서 하나라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쭉 그 맥락들을 정리를 해 가실 수가 있게끔 만드는 나만의 마인드맵이 내가 작성하는 나의 노트로 작성이 되든 강사들이 제공이 되는 구조화 지도나 요약 노트를 통해서 내가 그걸 내 노트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든 어쨌든 이것을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 많은 방대한 이론 서적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나한테 정리가 돼서 암기가 되고 실제 시험에서 이제 23문항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서술형으로 인출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조도로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학습 전략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백지 인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화 자료를 만들게 되면 선생님들이 하얀색 A4 용지에다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론을 그냥 딱 키워드 하나만 제시가 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해한 나만의 이해의 맥락으로 하나씩 목차 형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인출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인드맵 형식으로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원초화와 초자아 자아로 해서 이렇게 뻗어가는 방식으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맥락에 따라서 이 구조도를 백지 인출을 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인출 전략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론에 대한 이해 전략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이 이런 암기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나만의 정리에 대한 것 이해에 대한 것은 1번, 2번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은 3번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3번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분석은 아까도 했듯이 영역과 유형을 분석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에서 문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는 문항 분석, 제시문 분석, 답안 작성 세 가지 방식의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문항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문항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우리 전문 상담은 대부분 다 사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해당하는 내담자 정보가 간단하게 있게 됩니다.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론에 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이론의 관점에서 정신분석 이론의 방어 기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론적 영역 안에서 내가 답을 도출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적 관점에서 승화라는 개념을 설명하라.
혹은 승화라는 개념을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하라 등등 이러한 요구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항 분석을 첫 번째 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요구 조건이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가를 보고 나면 이 요구 조건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요구 조건에 대한 답의 근거 혹은 답의 내용, 답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제시문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문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죠. 답안을 작성하게 될 때는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승화에 대한 개념을 사례에 적용해서 서술하라. 그러면 승화란 하고 개념을 쭉 쓰고 나서 사례에서 라고 해서 아까 니은에 해당하는 제시문에서 찾았던 사례를 쭉 서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답안 작성까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가요? 아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출문제라는 것은 우선은 우리의 문제의 난이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알려주고 어디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안에서는 첫 번째 영역적인 측면 안에서 이론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구나에 대한 것을 마치 백지 인출하듯이 옆에다가 그 이론에 대한 답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제시문 분석. 그래서 제시문에서 이게 왜 답의 근거가 되는가에 대한 분석. 다시 말해서 추론과 적용 과정에 관한 추론과 적용 과정에 대한 이 적용 과정에 대한 이제 정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난이도 유형 분석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난이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방어 기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아주 낮은 난이도는 예를 들어서 승화의 개념을 이제 써라 정도라던가 사례가 나오고 권투 선수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방어 기제의 핵심 방어 기제 중에 종류를 써라, 이런 식의 난이도의 유형은 문제가 이렇게 낮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승화라는 방어 기제와 이제 억제라는 방어 기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써라 라던가,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의 이제 그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써라 라던가, 아니면은 임상에서 강박증 환자가 이렇게 쭉 사례로 제시가 되고 강박증 환자의 사례에서 여기에서 적용되는 방어 기제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형에 의해서 난이도가 얼마나 높게 나타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영역에서의 공부 정도, 공부의 깊이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떠한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론 영역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시문에서 왜 그게 답의 근거가 되는지 추론 과정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유형에 대한 것들이 난이도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난이도 수준에 대한 공부의 깊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를 정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전략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드리자면 각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들만의 자기만의 노트로 구조화를 하시면서 내용 정리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백지 인출로 나올 수 있게끔 자기 안에 어떤 마인드 맵이 만들어지는 이론의 맥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이해의 맥락을 만들어서 구조도를 만드는 것, 그래서 구조화를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의 중요한 영역이 어디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느 만큼 어렵게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문제를 적용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정리해서 공부하시는 것. 그래서 기출문제에 관한 이런 방식의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보시는 것. 그래서 크게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외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제 다음에 들어오시면 정혜영의 전문 상담 카페명을 쓰시면은 카페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배들의 합격 수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부 전략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녹음한 다음에 그것을 들으면서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혹은 생활 스터디라고 해서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서로 알람을 맞춰서 알려주고 그날 암기해야 되는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그날 암기하도록 서로 밴드를 이제 만들어서 확인해주는 인증 스터디, 혹은 카카오톡으로 확인해주는 인증 스터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서로 간단하게 퀴즈를 해서 그때마다 일주일간 공부한 분량에 대해서 퀴즈를 내서 이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방식들. 그래서 공부의 전략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어장을 만드시는 방법, 선생님 나름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각각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껏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이었던, 제가 판단했어요. 선생님들을 보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학습 전략은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숙독하고 정독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화 스터디였어요. 무엇이냐면 전화 스터디를 해도 되고 대면 스터디를 해도 되는데, 내가 이론에 관해서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반드시 말로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승화란 누군가에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러한 전화 스터디 혹은 만나서 설명해 주는 스터디를 이제 개념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출 스터디, 인출을 하는 걸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방금 얘기했던 백지 인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색 빈 종이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페이지까지 우리가 백지 인출을 하자. 이거를 서로 인증을 하든 만나서 그때 정신분석하면 같이 백지 인출을 하든, 이런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백지 인출을 하는 거 외에 이거 이제 또 하나 더 인출 스터디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이제 선생님들이 서로 여러 명이 모여서 그냥 돌아가면서 그래서 방어 기제 종류 이제 뭐 10가지 이렇게 말을 하면 돌아가면서 그것을 입으로 무엇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답을 하는 그런 이제 인출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은 문제풀이 스터디 같은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세 가지 방식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제를 풀어올 것. 그래서 문제 풀기 자체를 서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고 나서 이제 오답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답 정리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를 사전에 풀 때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 분석을 같이 하는 스터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문항 분석, 그 다음에 답을 도출하는 과정 분석,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했다. 이걸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은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약하구나. 나는 이런 것이 약점이구나.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복습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문제풀이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문제를 풀 때 인증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난 이렇게 답안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런 추론 과정을 거쳤다. 이런 문제 분석 스터디를 하면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또 나는 중요해 보이더라, 혹은 나는 어떤 것이 약점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은 아주 기초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모의고사라던가 문제풀이 같은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실전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것,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말 임용고시 문제와 이제 동일한 어떤 그 동형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시간 안에 답안을 인출하고 쓰는 실전 감각을 익혀보시는 것이 그 다음 과제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임용고시 시험 치르기 전에 두세 달 전에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으로 이 방대한 이론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공부 전략 방식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차분히 잘 하시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좋은 결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런 어떤 공부들을 차분히 선생님들만의 방식으로 꼭 해가시기를 바라고요. 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생각보다 1번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암기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암기를 미리 하시려는 것보다는 정말 내용을 내가 이제 제대로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씩 이제 차분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 밑돌 작업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암기도 잘하고 문제풀이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해 과정을 정말 탄탄한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밑돌 작업부터 잘하고 벽을 갖다가 하나하나 벽돌을 튼튼하게 쌓는 과정이다. 되게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론에 대한 이해들을 꼭 초반에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 방문각 전문상담 정혜영이고요. 공부 전략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설명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